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요일 아침 시황방송입니다. 원래 금요일에 제가 등장해야 되는데 하루 일찍 나왔습니다. 내일 제 일정상 방송을 할 수가 없어 일단 목요일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오늘 55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S&P 500 인덱스도 44포인트 올랐고요. 나스닥은 장 막판에 오르긴 했지만 장 마감 시간 직전까지는 오히려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났었죠. 그런데 장 막판에 증시가 급등하며 나스닥도 올랐습니다. 비록 0.77% 올랐지만요. 적게 오르긴 했지만 다우지수를 따라서 올랐습니다. 골드는 약간 빠졌고요. 오일이 4%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다우지수 미국 증시 왜 이렇게 올랐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경제활동 재개 리오픈이죠. 락다운이 해제되며 리오픈, 미국의 50개 주가 거의 다 리오픈이 됐잖아요. 그런 경제활동 재개로 인해서 이제 억눌렸던 컨택트주들, 전통 산업들이죠. 뭐 자동차, 은행, 항공기, 여행사, 소매 등등 식당까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일제히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항공, 은행, 여행, 카지노, 소매, 식당 등 웬만한 전통 산업주들 다 올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경제활동 재개를 하게 되면 이제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다. 19이 혹시 확 퍼져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하지 않죠. 왜? 이미 미국 시장은 백신이 곧 옆에 있는 것처럼 백신 이야기로 온통 퍼져 있고 올해 안에 무조건 백신이 나온다는 것을 거의 그냥 100% 확신하는 듯한 분위기죠. 여기에 어제 발표한 미국의 레스토랑 예약 현황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게 5월 26일 기준입니다. 불과 지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레스토랑 예약률은 마이너스 100%였습니다. 즉 전년 대비 한 건도 예약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락다운이 됐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진 않았죠. 아예 주정부가 그걸 금지해버리기도 했고 사람들도 겁을 낸 거죠. 그래서 외식 예약률이 0%였었는데 락다운이 해제되자마자 5월 마지막 주에 순식간에 저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40% 수준으로 올라왔는데요. 이런 흐름만 보면 경기 회복이 신문이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증시에 그대로 플러스된 것이죠. 여기에 미국의 높아진 실업률, 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 어제 미국의 실업률 연말까지 12%, 내년에도 8%, 불과 이 19 사태가 시작하기 전에 3%대였잖아요. 이게 내년이 되더라도 2배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리포트를 냈지만 시장이 겁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오늘 페드의 베이지북,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베이지북이죠. 베이지북에서 실업률, 높아진 실업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CNBC 기사 제목인데요. 기사 Workers who don't want to come back to their job. 자, 실업률이 높은 것은 굳이 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다라는 이런 글이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일자리가 없으면 수입도 없을 것이고 수입도 없는데 굳이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이 내용을 쭉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미국의 그 19 사태 경제 부양으로 지금까지 3조 달러가 경기 부양처럼 나왔는데 그중 핵심이 실업수당 청구잖아요. 실업수당 청구에 대한 지원 금액인데 미국의 실업수당은 주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약 450달러 정도를 평균으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의 실업자들이 현재
COVID-19 사태로 인해서 얼마를 받고 있냐면 주간 실업수당 450달러 플러스 이번에 경기부양책으로 6개월간 추가로 주간 600달러를 받고 있어요. 그럼 저 돈을 합치면 일주에 1,050달러, 4주를 곱하면 월 4,200달러를 수령한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일해도 저것보다 적게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왜 이래? 이러면서 사람들이 경제부양책에 의존해서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았을 뿐이다. 실업률은 높지만 소득은 줄지 않았어.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말이 진짜 황당하죠. 일하지 않고도 매월 500만 원씩 받는다. 여러분, 미국에서 사시면 아시고 한국보다 물가가 훨씬 쌉니다. 사람 일하는 몸값은 비쌀 뿐 물건 가격, 월마트나 할인점 가면 정말 물건값 싸거든요. 물가가 낮기 때문에 월간 500만 원 정도면 그렇게 나쁜 소득이 아니에요. 일하지 않고도 500만 원 받는데 당연히 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증시가 한 차례 다시 레벨업을 했었죠. 자, 그리고 CNBC 뉴스를 보면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 이게 뭡니까? 나 집 살래, 돈 좀 빌려줘 하는 이 모기지 신청 건수가 작년도 경기 얼마나 좋았습니까? 작년도 동기 대비 9%가 늘었답니다. 아니, 19 때문에 모든 게 락다운인데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왜? 돈 주니까. 앞에서 베이지북에서 얘기한 대로거든요. 여기에 우리 지금 19 사태를 백악관에서 총 지휘하고 있는 우리 닥터 안소니 파우치 박사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가을이나 겨울에 이 19이 다시 재유행할 것이다 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잖아요. 실제로 파우치 박사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가을과 겨울 피할 수 없다, 재유행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인데 오늘은 이런 얘기 하셨어요. Not inevitable, 즉 반드시 꼭 겪어야 될 것은 아니다. 제목은 이렇게 뽑았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안전수칙이라고 하죠. 우리 생활 방역수칙. 그것만 잘 지키면 이거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올해 안에 백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플러스 되니까 증시, 경제활동 재개, 예약률 늘어나네? 모기 신청 건수 저렇게 좋은데?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글로벌 유동성 다시 플러스 됐습니다. 어젯밤 EU에서요. 약 8,200억 달러의 채권 발행을 추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만 보면 2조 달러 경기부양책으로 나오잖아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 8,200억 달러에 대한 직시와 향후 7년 동안 1.2조 달러를 다시 더 붓겠다. 그래서 합산해서 2조 달러 부양책이 발표가 됐고요. 거기에 일본은 어제 우리 장중에 1.1조 달러 아베 지지율이 완전히 박살나면서 급하긴 했나 봅니다. 돈 뿌리기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즉 미국이 지금까지 3조 달러, EU가 최대 2조 달러, 일본의 1.1조 달러,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6조 달러가 넘는데 미국은 3조 달러 추가요. 3조 달러 받고 따당 쳐버린 거죠. 이렇게 나왔으니 증시가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앞에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은행업종, 보시는 그림은 KBE ETF입니다. 대형 은행들 나와 있는 업종 모아놓은 ETF인데요. 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께서 매도 쳤다가 요즘 비난을 받고 있죠. 항공업종 오늘도 올랐습니다. 4.4% 상승했어요. 그리고 어제 초반에는 스테이 애톰, 집콕 주식들은 다 마이너스 났었어요. 그런데 장 마감에는 집콕 주식들조차도 올랐어요. 왜? 앞에서 나왔던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지금 차트만 보시더라도 밑꼬리를 두면서 확 끌어올려 버렸어요. 그래서 마감은 0.16%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다우지수, 나스닥, S&P 할 거 없이 오늘 새벽 미국 주식 다 올랐다. 그런데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홍콩 보안법을 매개로 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실제로 이 현재 홍콩 문제 오늘 중국에서 표결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보안법을 추진하면 홍콩에 지금 현재 미국이 특혜를 주고 있죠. 이 특혜 내용 무엇이 문제인지 이에 대해서는 제가 월요일 날 특집 방송으로 좀 꾸며보겠습니다. 홍콩 보안법에 따른 미국 내 여론, 그 다음에 미국 내 양당 국회의원들이 이 중국의 홍콩에 주고 있는 이 특혜를 없애야 된다라면서 강하게 압박하고 들어가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도 다시 언론에 나와서 더 이상 특혜, 중국으로부터 자율성이 없는, 한마디로 중국의 그 독재 공산주의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의 안에서 있기 때문에 특혜를 없앨 수도 있다. 이런 일종의 그 발언을 했어요. 협박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일종의 강성 발언을 했죠. 이 발언 때문에 어제 장시장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시작과 동시에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주식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 폭락해 버렸었거든요. 그런데 장 막판에는 모두 다 미국의 좋은 뉴스로 인해서 다 올랐는데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약 1% 정도 하락했는데요. 밑꼬리를 두긴 했지만 홍콩과 미국, 홍콩을 매개로 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런 걱정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주식들의 상승을 제한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보시는 그림처럼 KU앱입니다. 중국 인터넷 기업들 모아둔 ETF KU앱 1.4%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도 계속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역의 위안화, 달러 대비 역의 위안화 환율 오늘도 그냥 올랐습니다. 달러화 인덱스가 전일 0.9% 하락했고 오늘도 달러화 인덱스가 상승하긴 했지만 0.2%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의 위안화는 거침없이 상승, 위안화 가치 절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건 역의 위안화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 참가자들이 결국 미국과 중국이 싸울 수도 있다는 것을 계속 배팅하고 있다 볼 수 있죠. 이 역의 위안화가 이렇게 달러 대비 올라가자 우리 달러 원 환율도 1238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어제 우리 3시 반에 끝났을 외환시장이 1234원이었으니까요. 오늘 4원 정도 플러스돼서 출발하겠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주가 윗꼬리를 크게 냈지만 장 시작과 동시에 순식간에 10%가 폭락했었습니다. 저렇게 엔비디아 반도체 주식이 일제히 다 하락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이 화웨이를 매개로 한 반도체 업종, 반도체 주식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홍콩 갈등으로 장 시작과 동시에 하락한 반도체 주가. 그런데 장 막판에 어떻게 됐느냐? 올랐습니다. 특히 자정 이후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했던 핵심 이유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D램 반도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갑자기 상승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보다 1.47% 올랐습니다. 그 이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급 반등 때문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흐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젯밤 9시 반부터 오늘 새벽까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루 차트인데요. 아래 화살표 보이시죠? 장 시작과 동시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이너스 2.5%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30분 급등을 했죠. 그래서 종가 약 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교한 건 가운데 그 약간 붉은색 줄은 SMH 반도체 ETF입니다. 즉 반도체 ETF도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승과 함께 약 1.7% 올랐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무려 8%가 올랐어요. 아니 홍콩 문제로 중국과 갈등 이 문제로 반도체가 하락하면서 마이크론도 예외 없이 2.5% 하락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마이크론 주가가 급등한 이유 그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한국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완전히 연결돼 있죠.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마이크론 주가는 무슨 이유로 급반등이 나왔나?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미국 신문입니다. 미국 신문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벽에 3분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매출 예상보다 큰 폭, 15%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회계 기준을 보면 3분기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즉 3, 4, 5, 3월, 3, 4, 5, 3월달 글로벌 경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락다운이 됐고 비행기 멈췄고 다 멈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분기 5월 마무리한 3분기 이 어닝에 대해서 15% 증가할 것 같다라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 SEC에 공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신문에 보면 구체적인 이유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갑자기 다른 사람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서 15% 이상 증가할 것을 예상했느냐라는 건 구체적인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신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SEC에 보고한 내용을 3분기 매출액 추정치는 최소 52억 달러에서 54억 달러까지 예상된다. 그런데 3월 달에 1분기, 미국의 2분기죠. 이 마이크론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가이던스에서 자신들이 얘기한 매출 추정치는 46억 달러에서 52억 달러였어요. 즉 3월에서 5월까지 예상치인 46억 달러에서 52억 달러 범위보다 15% 상향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주당 순이익조차도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주당 순이익은 지금 보시는 그림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예상 주당 순이익이에요. 아래 오른쪽 빨간 박스 보시면 3분기에 0.56달러, 2분기에 0.45달러로 기록했고 3분기 3월에서 5월 사이는 0.56달러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보다 더 높였어요. 기존 예상치 0.56달러가 아니라 0.61달러에서 최대 0.66달러까지 10% 정도 늘어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3, 4, 5가 최악이고 나중에 6, 7, 8 이제 다음 분기는 리오픈 됐잖아요. 락다운 해서 경제제가 이제 돌아가고 스마트폰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4분기는 6, 7, 8월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당 수익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4분기 예상치가 현재 3분기에 실제로 반영이 됐으니까 아직 구체적인 이유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에 앞서 트렌드포스 미국의 이제 시장 정부 업체죠. 트렌드포스가 어제 아침에 D램 매출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매출액 늘어날 것 같다라고 추정을 미리 했었는데 그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 사태로 1분기, 이건 이제 경제 1분기입니다. 올해 1월에서 3월 D램 매출이 글로벌 운송 락다운으로 대부분 2분기로 지연됐다. 그러나 최근 D램 서버향, 이 클라우드 데이터 때문에 장난 아니잖아요. 서버향 매출 확대를 통해서 최근 D램의 수요를 감안할 때 2분기 D램, 즉 4, 5, 6, 2분기 D램 매출은 1분기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 예상한다. 이래서 마이크론 매출도 3, 4, 5월 매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즉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단순히 3, 4, 5 이번 3분기 마이크론의 3분기만 15% 매출을 늘었다는 소식으로 급등한 게 아니라 다음 분기에도 2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감이 플러스된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어제 나스닥 기술주들 하락과 동시에 시작과 동시에 하락했다가 마이크론의 이 매출 증가 소식으로 전부 다 올라왔어요. 즉 미국 증시는 오늘 새벽 마침 미국 증시는 홍콩보다 마이크론 매출 증가에 더 관심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한국 지수 환율 상승, 그 다음에 중국과 이 홍콩 문제 때문에 약세를 보였지만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300만 주 이상 대량 매수를 보였어요. 어찌 보면 마이크론 이런 이야기를 외국인들이 미리 알고 매수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내일도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인의 대량 매수 가능성과 달러 원 환율이 오늘 4원 올랐잖아요. 이 영향, 중국과 미국의 홍콩 문제에 대한 영향, 도대체 오늘 증시는 누가 이겨낼 수 있을까? 당연히 마이크론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도 반도체 주식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증시 어떻게 반응할지 저도 궁금하고요. 자, 한 가지 더 플러스. 블룸버그에서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오늘일 겁니다. 오늘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금융통화위원회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0.25%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블룸버그 예상을 했습니다. 어제 그제 한국의 건설주들 이틀 연속 급등을 했잖아요. 결국 하는 금리 인하 가능성, 이 블룸버그 뉴스처럼 일종의 시장에서 배팅하는 것 같은데요. 증시에도 앞에 유럽, 미국, 일본의 유동성 플러스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 거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매출 확대, 이 부분 좋게 작용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못 오고요.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해외 주식은 하고 싶은데 환전 비용 때문에 부담이신가요? 환율 우대 100% 이베스트 투자증권